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지구 시스템의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기권과 수권,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너무 크다. 기권과 수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때 연직 층상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높이에 따라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권 혹은 무슨 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높이 혹은 깊이에 따른 무엇 때문이라고 했었죠? 바로 온도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층층이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A, B를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A는 무엇이죠? 열권이고요. B는 성층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도 한번 맞춰볼까요? 혼합층과 심해층,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바로 수온약층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1번, 기억, 물리량 X는 온도이다. 맞고요. A에서 열권에서 오로라가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B와 C에서는 물질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연직 운동이 다시 표현하면 이제 대류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B와 C를 한번 보면은 성층권과 수온약층입니다. 성층권의 특징이 뭐냐면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래는 차갑고 위에는 따뜻하면 대류현상이 있을까요?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온약층도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따뜻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갑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다시 표현하면 물질의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그림은 기권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기권 하나를 물어봤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온도 분포에 따라 나타낸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층층이 한번 명칭을 한번 맞춰볼게요. A는 대류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A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씨는 바로 대류권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기상현상은 바로 어떤 기체가 있어야지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수증기였죠? B에서 오존층이 존재한다. 맞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유해한 자외선들을 차단시켜준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차갑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따뜻하다 입니다. 아이고, 때가 아니라 따죠? 자, 그러면 차가운 기체는 내려오고 싶어하고 따뜻한 기체는 올라가고 싶어하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C에서 대류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C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OX, X. 왜요? 수증기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3번. 그림 가는 해수의 층상 구조를, 그림 나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가는 바로 해수니까 수권, 그 다음에 나는 지구 내부라고 하니까 직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서 온도는 혼합층이 심해층보다 높다. 자, 우리 앞선 문제에서 이미 배웠어요. 혼합층에서 온도가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수은약층에서 좀 떨어지고 심해층에서는 햇빛을 받지 못해서 차가운 온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온도는 혼합층이 심해층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기억을 해봅시다. 심해층은요, 말 그대로 깊을심이에요. 햇빛이 닿을 만큼 깊다. 혹은 햇빛이 닿지 못할 만큼 깊다. 어떤 것일까요? 햇빛이 닿지 못할 만큼 깊다. 그래서 캄캄하다, 어둡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해층은 빛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열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내핵은 액체 상태이다. 자, 선생님이 액체 상태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액체 상태에 있는 요 이응. 자, 이 이응은 바로 여기서 어디에만 이응이 존재합니까? 바로 이 외액에만 이응이 존재하죠. 자, 이 외액에만 바로 액체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내핵이 아니라 외핵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나에서 밀도는 멘틀이 외핵보다 크다? 틀렸죠?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지각이나 멘틀은 무게가 가벼운 규산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외액은 철이나 혹은 니켈로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정답은 1번.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 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BC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찾아 옳게 나타난 것은,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은 보기를 먼저 분석함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같이 분석해 볼게요. 열대 해상에서 태풍의 발생.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태풍이라는 단어 생각을 해보세요. 태풍은 바로 바람치고 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건과 무슨 건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바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호흡은 바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생물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생물권에다가 자, 호흡에 의한 탄소가 어떤 형태로 이동하죠? 자, 탄소가 막 우리 몸에서 막 그냥 거먹게 막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호흡할 때 이 탄소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기체라서 기권.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 자, 지진은 바로 땅이죠. 따라서 직권. 그 다음에 해일은 바다해라고 해서 수권. 그래서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은 A, 니은은 B, 디귿은 C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5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는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디귿은 A, C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호작용 예 먼저 분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보면은 대량의 화산재, 이 화산재가 나오려면은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화산 폭발이 있어야 된다. 이 화산 폭발은 바로 직권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이 화산재가 분출하여 기온을 낮춘대요. 이 기자가 무엇이라 그랬죠? 기체. 그래서 기체의 온도를 줄여서 기온이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얘는 기권이죠. 그래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여서 기억은 A. 니은 지하수. 자, 지하수는 무엇이죠? 어디 권에 해당해요?
수권에 해당해요. 그래서 수권. 이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 자, 암석이 나왔네요. 그리고 석회동굴이 나왔어요. 석회암이 녹아서 석회동굴이 되는 것은 바로 직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인 C. 식물. 자, 식물은 무엇입니까? 생물이죠. 따라서 생물.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라고 하는데 이 산소는 바로 무엇이에요? 기권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B.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표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되게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가, 화산 활동은 마찬가지로 어디권? 지권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하는 거네요. 가스는 우리 뭐라 그러지? 기체. 그래서 기권. 그 다음에 나 대기의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뭐라 그랬어요? 기체니까 기권. 그 다음에 바다로 녹아 들어가는 것은 바로 수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 지하수에 의해. 자, 이 지하수에 의해 아까 나왔던 예시예요. 방금 전에. 즉 수권이고요. 이렇게 석회아미노가 석회동굴을 생성하는 것은 바로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나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은 빨리 넘어갈게요. 7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는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 C는 각각 직권, 기권, 생물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호작용의 예를 먼저 보라고 했었죠.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 자, 바람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공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권. 해수는 수권. 해수. 수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천수. 하천수는 수권에 의한 지표의 침식. 자, 지표. 지표가 뭐야? 땅지. 땅의 표면.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 식물의 광합성으로. 자, 식물은 생물권. 그리고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공급. 좀 전에 나왔던 예시예요. 그래서 기권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A, B, C를 맞출 수가 있겠죠. 기권과 수권이니까 A는 기권. 그리고 니은은 수권과 직권이라서 B는 직권. 그 다음에 디귿은 생물권과 기권이기 때문에 C는 생물권.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파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하면 세 가지 에너지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었어요. 자, 그 주인공인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밀물과 썰물이었어요. 자, 밀물, 썰물 하면은 꼭 생각나야 하는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 잘 안 보인다. 다른 색깔로 써드릴게요. 얘도 안 보이네. 위에 써보자. 조력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더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다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은 왜 일어난다 그랬죠? 바로 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가 땅에서 확 나와서 그렇다고 했었어요. 바로 땅에서 탁 나올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죠. 자,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은 말 그대로 어디서 열을 받아가지고 대기들이 가열됐다가 이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가 이것들을 반복하는 건데요. 바로 이 열은 태양으로부터 받습니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다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들은 정답은 2번이에요.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물의 순환 과정을 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대륙에서 하늘로, 대기로 증발하는 현상인데요. 대륙에서 있던 물이 증발해서 대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권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대륙에 있는 하천이나 혹은 지하수 혹은 고여있는 물들, 즉 수권에서 증발하여서 수증기가 되어 대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권의 상호작용이겠죠. 그러면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은 바로 B가 아니라 A에 해당하게 됩니다. 니은의 주된 에너지. 자, 해양에서 증발이 일어나려면 대기보다는 저 지구 바깥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에너지를 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증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의 주된 에너지는 바로 지구로부터 얻을까요? 아니죠. 자,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받아요? 바로 이 태양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맞습니다. 이 물의 순환 과정뿐만 아니라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도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데요. 이때 이 물질은 물 혹은 탄소가 되겠고요. 이때 에너지가 흡수됐다, 방출됐다 하면서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넘어가서 10번. 그림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는 강원도 영월의 동강유역에 위치한 한반도의 모양의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가는 이렇게 물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지금 강의 모양을 보니까 강의 모양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일직선보다는 좀 더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이렇게 퇴적된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그림은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냐면 수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직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자, 물의 순환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맞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의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다. 맞습니다. 자, 나는 가 과정에 의해 지표가 변화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나는 바로 요 디귿.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가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 과정 중에 이 물들이 바다에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었다가 육지로 강수가 되어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하천과 지하수로 이렇게 지표의 아래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과 지하수가 다시 바다로 가는 과정 안에서 땅을, 지면을 혹은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그림은 지구 전체의 평균적인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숫자가 써 있으면 비교하고 싶어지죠. 자, 해양 쪽을 먼저 보면은 증발하는 양과 강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증발하는 양이 훨씬 많아요. 반면에 육지에서는요, 강수로 내린 물보다 증발하는 양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은 어디 있냐?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천수나 이 지하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자, 이 A는 계산을 하면은 36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해양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틀렸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다. A에 의해 수권이 직권을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좀 전 앞선 문제에서 우리가 그 예시를 보았었어요.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의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은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계산을 해보면은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선생님이 2학기 문제를 미리 땡겨온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없다 X표 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변화와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 변화에 대한 자료를 보며 나눈 세 학생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그래프를 분석해 볼게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는 증가할 때 다른 하나는 감소하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할까요? 1비례, 2 반비례. 어떤 걸까요? 바로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와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은 대체로 비례해. 틀렸습니다. 앞에 반자가 빠졌죠. 반비례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바로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학생 B의 말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은 낮아졌을 거야. 자,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평균 해수면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바로 물의 양이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졌다는 뜻은 물의 양이 적어졌다는 뜻인데, 북극에 있던 얼음들이 다 녹았다는 뜻은 그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아졌을 것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 학생 B 1명.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4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는 AC에 해당하는 탄소순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디귿은 AC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는 탄소순환의 문제이긴 하지만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 문제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래도 탄소순환에 대해서 좀 더 보기 위해서 일부러 뒤에 배치했습니다. 자, 먼저 탄소순환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화석연료. 화석연료 어디에 있었죠? 바로 땅에 매립되어 있죠? 그래서 직권. 연소되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로 배출. 이산화탄소는 무엇이었죠? 기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니은 해양생물. 자, 해양생물은 바로 생물권. 바닷물에 탄산이온을 이용하여 골격을 형성한다 하는데, 이때 바닷물은 무슨 권? 수권. 그렇기 때문에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인 C. 육상식물. 얘들아,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생물권.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바로 무엇이었죠? 기권. 입니다.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은 B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치권의 변화 마지막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번 그림은 서로 다른 유형의 판의 경계 가다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나다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판의 경계 문제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중심적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자, 가는 양옆으로 벌어지니까 발산형 경계. 나는 위아래 그냥 그저 지나가는 버스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보존형 경계. 다는 서로 모아지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A는 됐고요. 남은 가와 다 중에서 맨틀의 대류의 상승에 의한 형성은 무엇이냐?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위에 판들은 바로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래에 있는 연약권, 즉 다시 표현하면 이 맨틀의 대류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했는데요.
멘틀의 대류의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디서 과연 발산형과 어디서 수렴형이 일어난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상승 형태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상승 형태.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일 것 같나요? 벌어질 것 같나요?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발산형 경계예요. 그럼 반면에 아래로 하강하는 대류는 어떻게 될까요? 하강한다라는 뜻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니까 그 위에 떠 있는 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판들끼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저 운동 때문에 서로 모이게 됩니다. 즉, 수렴형 경계가 이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바로 발산형 경계인 거고요. 아닌 것은 바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위에서 구했다시피 나입니다. B에서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자,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B가 아니라 A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자, 해구였어요, 해구. 입구,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죠. 들어간다는 뜻은 모인다. 즉, 마리아나 해구는 발산형 경계가 아닌 수렴형 경계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B에서 일어나는 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 넘어가서 16번. 그림 가와 나는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분석하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해령이 나타나 있네요. 자, 이 해령은 어떤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곡이라고도 힌트를 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으로도 힌트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자, 나를 한번 볼게요. 나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모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힌트로도 해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형 경계? 바로 보존형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도 이렇게 힌트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가에서 발산형 경계에서 판의 경계는 발산 경계이다. 맞고요. 나에서 판의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크다.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혔는데 둘 중에 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해양판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내려가는 녀석이 바로 밀도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는 크다. 맞습니다. 해양판은 가에서 소멸되고 나에서 생성된다. 자, 가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마그마가 숭숭 올라오고 있죠.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나에서는 슉 하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즉,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소멸되고 가에서 생성된다 입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17번 그림 가는 칠레 칼부코 화산 주변의 판의 경계 A와 운동 방향이고 나는 2015년에 발생한 칼부코 화산 분출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자, A 보겠습니다. A라는 것은요, 지금 보면은 딱 섭입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판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A는 뭐 다시 보면은 해구라고도 쓸 수 있겠죠. 즉,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지형입니다. 자, 그럼 이 칼부코
화산 분출로 발생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다. 칠레 정부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과 휴교령을 내렸다. 칠레의 주변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는 화산재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수행평가 봤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나요? 자,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까지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보존형 경계이다. 틀렸죠? 수렴형 경계입니다. 칼부코 화산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발생하였다.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좀 전에 설명했었어요.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면은 그 위에 있던 판들은 벌어질까 아니면 모아질까? 바로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대류 따라 아래쪽 화살표 방향 따라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은 바로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수렴형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모아져야 됩니다.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강하는 대류 쪽에서 판이 있을 때 이 화살표 방향 따라서 판들도 모아지게 되니까 수렴형 경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라서 틀렸고 화산활동은 주변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준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8번 그림 가는 발산형 경계를 그림 나는 보존형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가에서 해령이 발생한다, 발달한다. 맞습니다. 가는 발산형 경계로 해령 혹은 열곡대가 발생하죠. 발달하죠. 니은, 나에서 해양판이 소멸한다. 판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이 소멸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수렴형 경계이죠. 디귿, 화산 활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다. 화산 활동은 바로 발산형 경계에서 바로 나보, 보존형 경계보다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겠다. 가가 나보다 활발하다 하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9번 그림은 판의 이동 방향과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들 사이에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B는 발산형 경계이고요. A는 보존형 경계를 의미합니다. 자, A는 보존형 경계에 위치한다. 맞고요. B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해구는 들어갈 입구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 모이는 거. 수렴형 경계에서 해구가 발달하기 때문에 B에서는 해령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A보다 B에서 활발하다. 좀 전에도 배웠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0번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에 위치한 세 지점 A, C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판의 이동 방향을 한번 보면은 A는 모아지고 있으니까 수렴형, B는 엇나가고 있으니까 보존형, C는 벌어지니까 발산형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A에서는 해령이 형성된다. A가 아니라 해령은 발산형 경계인 C에서 형성되는 거고요. B에서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었고요. C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 않고요. 주로 B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간단하죠? 자, 같은 유형입니다. 21번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세 지역 A, C에서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똑같은 지도네요. 보면은 A는 마찬가지로 모아지고 있으니까 수렴형, B는 보존형, C는 발산형입니다.
여러분들 위치도 한번 천천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내용이 내년에 지구과학 1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지금 수렴형 경계라고 했었어요.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맞고요.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니은 B에서는 주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발 지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친구들이 있겠죠. 자, 신발 지진이라는 것은 깊을심, 필발, 즉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써보자. 곳에서 발생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B를 보면은 보존형 경계죠. 주로 보존형 경계는 왜 생기냐면 이 판과 판 사이의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주로 신발 지진보다는 천발 지진, 즉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게 얕은 곳은 천발 지진. 내년에 지원을 선택하면 좀 더 잘 배울 거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에서는 주로 신발 지진이 아닌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들렸고요. 그러면 신발 지진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로 수렴형 경계에서 많이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A에서 주로 신발 지진이 발생하겠죠. C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C는 이제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해구보다는 해령이고요. 해구가 발생하는 곳은 C가 아니라 수렴형 경계인 A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그림은 동아프리카 열곡대 산 안드레아스 단층 안데스 산맥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동아프리카 열곡대 산 안드레스 단층 안데스 산맥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단어만 보고도 이미 알 수 있죠.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어떤 경계에서 발생하죠? 발산형 경계.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이 어디서 발생하죠? 바로 보존형 경계. 안데스 산맥, 자, 습곡 산맥은 어디서 발생하죠? 바로 수렴형 경계. 자, 특히 안데스 산맥은 이제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부딪힌 거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부딪힌 예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중에서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바로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하려면 발산형 경계여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A, 안데스 산맥이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이다. 맞죠? B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발산형 경계는 A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C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맞습니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이제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이 좀 자주 발생해요. 이동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22문제라고 적혀 있지만 한 문제를 뺀 21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앞으로 시험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말고사 화이팅! 응원합니다. 안녕!